안녕하세요, 아이디 플레이신입니다. 책상 오른쪽을 보면 제가 사용하는 메인 컴퓨터가 있어요. 옆판을 열어보면 1080 Ti 그래픽카드가 달려있어요. 지금 현재도 웬만한 게임은 다 돌릴 수 있는 그래픽카드의 명품이죠. RGB처럼 화려한 맛은 없지만 아틱 순행을 달아서 온도 관리도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즐겨하는 스팀 게임도 있어요. 10년이 넘어가는 세월 동안 제가 질리지 않고 하고 있는 아주 재밌는 게임이에요. 실행해보면 여러가지 재미있는 미니게임들이 아주 많은데요. 이 중에서도 제일 재미있는 건 일반 파이어 스트라이크, 이게 제일 재밌어요. 실행을 해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팀 상점을 보니까 이게 뭐야? 오, DLC 나왔네? 이야, 이거 재밌겠다. DLC가 나왔다면 돌려보는 게 인지상정. DLC가 어딨지? 여기 있다. 포트로얄 들어가면은 업그레이드? 뭐야, 나 정품 샀는데? 업그레이드하여 더 많은 테스트와 기능을 해제하라고? 뭐야? 왜 안 돼? 아니, 나 정품이라고. 왜 안 돼? 포트로얄 어쩌고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하는 그래픽카드가 필요하다고? 내 컴퓨터가 못 돌리는 게 생겨? 말도 안 돼. 레이트레이싱, 그림자, 트레이싱 반사 효과, 유리포면, 입체 광원, 입자, 후처리 효과. 재밌겠다. 한 번만 돌려보고 싶다. 안 돌아가면 뭐 어쩔 수가 없죠. 저는 깔끔하게 포기할 줄 아는 남자니까요. 저기 지갑씨, 그래픽카드 하나만 사고 싶은데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에헤이, 보기만 하는 거예요. 보기만. 와, 거의 한 150만원 가까이 되는구나. 다 비싸긴 비싸네. 제일 싼 거는 132만원? 뭐지? 이 슬롯이라 너무 쿨러가 약해 보인다. 이건 안 되겠는데. 요건? 이것도 방열판이 되게 작네. 이것도 아니고. 그러면 요건? 펠립. 오, 방열판이 2.5 슬롯. 좋아. 그렇지,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방열을 할 수가 있지. 지금 사용하는 1080 Ti에 한번 대어보니까 방열판 2슬롯짜리는 절대 안 살 거예요. 그래, 요 정도는 돼야지. 일단 요 녀석 찜. 근데 일체형으로 순행하고 싶은데. 외부가 봐볼까? 우와, 킹핀이다. 오, 킹핀 가격이 와우. 2열 순행이구나. 오, 좋아 보인다. 가지고 싶다. 와, 근데 이건 못 가지겠다. 1열 순행? 170만원? 170만원대? 요게 딱인데 요걸 하고 싶다. 공냉 중 쓸만한 쿨러 중에서 제일 싼 거냐, 아니면 1열 순행으로 완벽한 쿨링이냐. 고민되네. 지갑아, 미안하다. 이번 한 번만. 뭐 2.5 슬롯이면 충분하겠죠. 찾아봐도 공식 벤치가 하나도 없는 게 조금 꺼림직하긴 한데, 아니 근데 공식 벤치가 어떻게 이게 하나도 없어? 협찬 하나도 안 해줬나? 그렇다면 요 녀석으로. 그래서 택배가 왔구나. 택배가. 뭐 뽁뽁이를 이렇게 많이 넣었어? 오. 샀습니다. 일단 박스를 천천히 한번 볼까요? 박스 왼쪽 위에는 펠릿이라고 써있는데, 전 시리즈 때 유행했던 슈젯 시리즈가 펠릿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펠릿이라고만 써있으면 생소하지만 슈젯 시리즈를 만든 회사다 생각하면 어느 정도 신뢰는 가요. 그리고 왼쪽 안엔 11기가라고 써있는데, 제가 이 녀석을 택한 이유가 제가 사용하는 1080 Ti도 11기가였으니까 왠지 2080만 사면은 조금밖에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그런 느낌? 자, 아무튼 뒷면을 보면 뭔 다 영어야. 아무튼 수입사는 ST컴이네요. 나머지는 별거 없으니까 한번 뜯어보죠. 빨리 뜯어가지고 포트로얄 돌려보고 싶다. 와, 얼마나 재밌을까. 얼마 만에 나온 DLC야. 오픈하는 이 느낌. 오, 예. 그래픽카드 본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오, 뭐야, 왜 이렇게 뚱뚱해. 이야. 우와, 그림으로 보는 거랑 느낌이 다른데? 와, 방열판 두께가 제가 쓰던 광부 에디션이랑 비교해보면
와, 두께가 진짜 두껍구나. 사진이랑 보는 거랑 진짜 다르구나. 뭐 다른 말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정말 두껍다. 두꺼운 만큼 어떠한 해상도에서도 80도 이하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그건 뭐 해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겉모양은 훌륭해요. 전 이렇게 무식하게 두꺼운 방열품을 되게 좋아하니까요. 그리고 또 박스 뭐 안에 없나? 뭐 밑에 이런데 뭐 들어있던데 대부분? 없네? 그냥 그래픽 카드 하나가 전부예요. 엔비디아 설명서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땡! 일단은 디자인을 천천히 살펴볼까요? 와, 두껍다 이런 느낌? 쿨러까지 분해가지고 다 보여주고 싶은데 아쉽게도 이쪽 뒷면에 개봉 방지 실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개봉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옆면 쪽을 통해 보면 써멀 패드가 꼼꼼히 붙어 있는 거 봐서는 메모리랑 전원부까지 다 쿨링이 가능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쪽을 보면 이쪽도 꼼꼼하게 붙어 있지만 이쪽 백플레이트 쪽을 보면 백플레이트 쪽에도 써멀 패드가 이렇게 붙어 있어서 백플레이트가 그냥 멋으로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방열 효과까지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 봐서는 아마 LED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우,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무겁다. 어우, 손 아파. RX 580과 비교해보면 대충 길이가 얼마나 긴지 짐작이 가죠. 무려 거의 30cm. 길다 길어. 과연 어떠한 환경에서도 80도가 안 넘을지 한번 해보죠. 그렇다면 이 녀석을 메인 컴퓨터에 장착해보기 전에 저는 그래픽카드가 80도를 절대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80도가 넘어가면서부터 슬슬 스로틀링이 오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이 녀석을 떼어내기 전에 온도 테스트를 간단하게 해볼 거예요. 안녕, 나의 1080 Ti. 인케이스 상태에서 그래픽카드계 링스라고 불리우는 슈퍼포지션 1080, 1440, 2160 요 세 가지 해상도로 최대 얼마까지의 온도가 나오는지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테스트를 시작 후 움직이지 않는 화면에서 실내 온도 26도에서 27도 사이 인케이스에서 테스트를 했어요. 슈퍼포지션 하이옥 테스트는 해상도별 그래픽 최대 온도를 볼 수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그래픽카드 온도를 중요시하는 이유가 이 녀석도 스펙상 부스트 클럭 1645 클럭인데요. 온도만 잘 잡아주면 1900 클럭 이상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온도를 못 잡으면 클럭이 스로틀링 나서 떨어져요. 한마디로 온도를 잡으면 성능이 올라가게 되니까 온도 이꼬르 성능이라는 공식이 성립하게 돼요. 제가 잡은 온도 기준은 80도예요. 그래픽카드는 보통 80도가 넘어가게 되면 클럭 저하가 오니까요. 결국 저는 슈퍼포지션 기준 그래픽카드 온도가 80도가 넘어가는 걸 싫어하게 됐어요. 그래픽카드의 전원부를 쿨링해주던 이 팬도 없애야 되고 그래픽카드 빼주고 라디까지 제거를 해줘야겠네요. 분해는 언제나 편리한 이 녀석으로 일단은 밑에 있는 팬부터. 가끔씩 댓글에 팬 어떻게 이거 고정했냐고 물어보시는데 3R 시스템에서 나온 아이스에이지라는 부품이 따로 있어요. 그거 사시면 돼요. 이 녀석 1080 Ti는 나오자마자 중고로 올라와서 샀는데 70만원에 구매했어요. 구매하고 나서 그렇게 온도가 높을 줄은 상상을 못했지만요. 라디 나사를 풀어줘요. 이렇게 하면 빼주면 2년 동안 쌓인 먼지가 어느 정도 있네요. 그래픽카드는 성능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온도를 반드시 꼭 보고 사야 된다는 교훈을 알려준 그래픽카드예요. 이번에는 펠릿 2080 Ti를 휑한 이쪽에 끼워줘요. 와, 두께가 커서 그런지 이거 하나만 놔도 뭔가 케이스가 꽉 차 보여요. 물론 돌려봐서 온도를 봐야겠죠. 보조전원도 끼워주면 쿨러 무게가 무게니만큼 오른쪽이 약간 기울어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기분상 조금 찝찝하거든요. 여기 있네요. 예전에 쓰던 거. 3R 시스템에서 나온 그래픽카드 지지대예요. 이걸 사용해서 지지해주죠. 빼는 건 쉽지만 그냥 들어가지는 않게 돼 있어요. 이번에는 위쪽에 팬을 달아줘야겠죠. 라디에서 팬을 분리해서 중간 정도까지만 박아주고 마무리로 끝까지 조여주고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완성이 됐네요. 지지대는 이렇게 고정을 해놨고요. 순행 호스가 없어지고 밑에 있던 팬도 없어지니까 본체 안이 뭐랄까 훨씬 정돈된 그런 느낌이 됐어요. 아직은 전원을 켜기 전이지만 묵직한 느낌은 되게 좋아요.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불을 끄고 아하, 이쪽에 LED가 한 줄만 나와 있는 게 뭔가 절제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가까이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약간 아래쪽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고요. 뭐 화면은 당연히 들어오고요.
저 금손인 건 다들 아시니까요. 드라이버 잘 설치되고 있고요. 드라이버가 설치되는 동안 형광등 밑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네요. 수냉에 비해서 이쪽 공간이 비어있으니까 여기다 피규어 같은 거 하나 세워놓고 싶어요. 그렇다면 다시 옆판 씌워주고, 그렇다면 그래픽카드를 처음 사면 해야 되는 작업이 있죠. 누구나 해보는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를 한번 돌려볼까요? 실행. 와우, 그래픽카드 점수 36,000점, 1080 Ti에 비해서 대략 6,000점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실온 26도 상태에서 케이스 안에 닫아둔 상태에서 최대 온도는 67도가 나왔고요. 쌍팬인데 팬 RPM이 따로따로 잡히는 게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저는 3D마크 최대 온도는 절대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행하다가 쉬었다가 진행하다 쉬었다가 하기 때문에 이게 최대 온도라고는 절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온도를 보는 방법은 슈퍼 포지션을 해봐야죠. 1080 Ti를 떼내기 전과 마찬가지로 둘 다 하이 옵션 주고 FHD, QHD, 4K 이 세 가지 해상도로 20분을 돌렸을 때 최대 온도가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볼게요. 실온 27도 인케이스 상태에서 슈퍼 포지션 하이옵을 두고 20분간 돌린 상태예요. 국내 벤치마크 사이트를 아무리 찾아봐도 해상도별 이렇게 테스트하는 곳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1080 Ti 암호 때 당해봤기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대로 된 온도 결과를 얻어갈 수 있길 바래요. 테스트를 시작할 때 클럭은 1900이 넘었지만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점차 내려와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고정이 됐어요. 80도나? 온도가 되게 높네. 벤치 사이트에서 다른 모델들 보니까 온도 낮던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2080 Ti는 그래픽카드 바이오스에 설정된 타겟 온도에 따라서 클럭 조절을 해서 온도를 관리해요. 같은 2080 Ti라고 해도 70도의 클럭이 낮은 2080 Ti가 있는 반면 80도의 클럭이 높은 모델이 있죠. 보통 리뷰 사이트에서는 온도만 보여주지 클럭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거든요. 이 녀석은 4K 해상도까지 80도로 고정되어 있는 걸 봐서 80도 기준으로 클럭을 조절하여 온도 관리가 되네요. 이번에는 옆판을 한번 열고 오픈 케이스 상태에서도 돌려볼게요. 혹시나 케이스를 오픈하면 온도를 내리고 클럭을 더 올릴 수 있을까 해서 동일하게 20분 돌려봤어요. 인케이스와 비교해보니 그다지 큰 차이는 없었네요. 케이스를 오픈하니 그래픽카드의 뜨거운 공기가 상단 CPU 라디로 올라가지 않아 소폭이나마 CPU 온도가 내려간 모습이에요. 아주 미미하긴 하지만 클럭 유지력이 더 좋아지고 4K 해상도 프레임이 1 올라간 걸 볼 수가 있네요. 오픈 케이스 상태에서 뭔가 드라마틱하게 온도가 내려가고 클럭이 올라가는 걸 원했는데 슈퍼 포지션에서 80도로 잘 버텨주면 나머지 게임에서는 뭐 온도가 낮게 나올 거고 문제가 없겠지만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제가 원한 건 그 어떤 테스트를 해도 여유롭게 70도 정도의 상태를 원한 거였으니까요. 물론 그런 카드는 일반적인 공랭에서는 불가능해요. 한마디로 제 기준이 높아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4K를 돌리면서 백패널 온도를 측정해봤어요. 61도면 어느 정도지? 이거를... 뜨거워! 오, 이야! 오, 장난 아니에요. 진짜 뜨거워요. 제가 아까 전에 여기 피규어 올린다 그랬잖아요. 만일의 경우에 여기 피규어 올리면 피규어 다리가 아마 녹을 것 같아요. 80도. 80도만 안 넘었으면 80도를 넘는구나. 80도를 넘는 거였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일화 중에 유명한 게 하나 있죠. 키우기 시작한 이상 더 이상 잡초가 아닙니다. 제 컴퓨터에 꽂힌 이상 스로틀링 걸리는 그래픽카드가 아니라 저와 함께 몇 년을 같이 하게 될 동반자가 되겠죠. 싱숭생숭 복잡한 이 마음은 한숨 자고 나면 해결이 되겠죠. 이걸 바꾸면 스로틀링 안 날 것 같은데. 무슨 방법이 없나? 대충 이 녀석 중고가 120 정도니까 얘를 새로 사면 우와 50만원에 2080 Ti를 새로 살 수 있는 거네. 이거네. 와 진짜 싸지 않아요? 원래 가격 176만원짜리가 50만원에 살 수 있다니까요? 176만원짜리를 50만원에 사는 거 이 기회를 놓칠 순 없죠. 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이제까지 살면서 경험해온 경험을 토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1080 Ti를 순행으로 바꿨을 때 온도가 많이 내려갔었으니까 이번에는 과연 얼마나 떨어질지 기대가 되네요. 야 50만원 이걸 사다니 진짜 싸게 샀어. 일단 박스를 천천히 살펴볼까요? 이쪽을 보면 뭐 이러저러한 스펙이 써있는데 뭐 별다를 거 있겠어? 궁금해. 빨리 뜯어봐야지. 새거를 뜯을 땐 언제나 설레죠. 개봉실을 뜯는 이 느낌. 오 예. 그래
바로 이 느낌이지. 안쪽 박스에도 개봉실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바로 새 상품을 샀다 그런 느낌이 확 들죠. 샥 열어보면 오 예. 새 제품 느낌 좋아. 이 녀석을 먼저 이렇게 꺼내고 스티로폼을 걷어내고 오 일체형 순행으로 이렇게 안쪽에 있는 박스에는 뭐 들어있는 게 마치 생일 케이크에 있는 촛불같이 생겼네. 이거는 순행 펌프 위치를 알려주는 것 같은데요. 하단 쪽에는 달지 말고 꼭 그래픽카드 위쪽에 달으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뭐 또 있나? 뭐야 이거? 깜짝이야. 이렇게 붙일 수 있는 에브가 스티커가 같이 한 장 들어가 있네요. 딱딱한 거 보니까 메탈 재질이에요. HDMI를 DVI로 바꿔주는 케이블, 에브가 벨크로 타입, 케이블 타입, 라디 고정하는 나사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더는 없네요. 전체적인 구성품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본체를 한번 열어볼까요? 오, 와우, 이 느낌. 아, 새 제품 사는 맛 확 난다. 일단은 천천히 한번 살펴볼까요? 오 좋아. 라디 쪽도 상처 하나 없고요. 에브가 로고의 플링펜, 슬롯마다 커버가 다 붙어 있어요. 이쪽에 슬롯의 커버, SI 슬롯 쪽에 이쪽에 커버, 그리고 이쪽에도 커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겉 커버는 완벽하게 투명은 아니고 약간 스모크처럼 된 아크릴로 돼 있고요. 이쪽에 달려있는 펜도 에브가 무늬가 있고요. 근데 미세하게 돌기처럼도 에브가 무늬를 해놨네. 때에 따라서 항공포증을 느낄지도. 그리고 이쪽을 보면 오 뭐야 여기도 뭐 뜯게 돼 있나? 오 스티커 떼어내니까 은색으로 된 에브가 하이브리드 로고가 보여요. 야 이따가 여기 LED 들어오면 예쁘겠다. 약간 웃긴 건 이 부분이 개봉을 하지 말라고 붙여놓은 개봉실 같은데 개봉실이 그냥 다 떨어져 있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정도 접착력이면 게임하다가 이거 떨어져 나갈 것 같으니까 이거는 딴 데 붙여놔야겠어요. 뒷면에 있는 백플레이트 자체도 에브가만의 그 골다공증 감성? 그런 게 느껴지고요. 아틱 일체형 순행은 펌프 전원을 이쪽에 4핀으로 따로 공급받고 그리고 펜도 부착해서 따로 전원을 공급받았어요. 한마디로 선을 따로따로 두 개를 연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에브가 하이브리드는 펜선도 그냥 본체에서 같이 연결돼 있고 당연하겠지만 원래부터 이렇게 나온 거니까 펌프 전원을 따로 연결 안 해도 되고 케이스 안에서 선이 두 개 준다는 거는 선 정리를 더 깔끔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달아볼까요? 잠깐이었지만 달려있던 이 녀석을 빼줘야겠죠. 안녕 펠릿 2080 Ti. 다른 주인 만나서도 행복해야 해. 떠나보내려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라디도 달아줘야 되니까 이쪽 펜도 빼줘야겠죠. 다음은 에브가 하이브리드 이 녀석을 달아볼까요? 이렇게 달려고 하면 이쪽에 걸려서 안 될 것 같고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할까? 어허 돌리면 되겠다. 이렇게 돌리면은 오 됐다. 같이 동봉돼 있던 나사와 와셔를 사용해서 처음 나사는 꽉 끼우지 말고 절반 정도만 조여주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 고정을 먼저 해주고 대각선부터 꽉 조여줘요. 고정이 됐죠? 본체를 살살 돌려서 얘는 같은 순행인데 이게 끝이에요. 와 이거 편하네. 이래서 처음부터 일체형 순행을 사는 거구나.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는 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같이 제공된 에브가 벨크로 타일을 사용해서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기존에 사용하던 펠릿은 방열판이 이쪽에 다 붙어있기 때문에 무게가 되게 무겁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달아놓을 경우는 이렇게 처지기 때문에 이쪽에 받침대를 따로 끼워야 됐어요. 근데 무게가 그다지 무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쪽에 따로 뭐 지지대나 그런 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는 3솔로 먹었는데 이 녀석은 2솔로밖에 안 먹고요. 그렇다면 불을 끄고 한번 켜볼까요? 와우, 얘가 지금 처음 켜서 그런지 공기방울이 움직이는 소리가 막 촥촥 하면 나고 있어요. 아마 한 10분, 20분 정도 있으면 이 소리는 없어질 것 같아요. 정면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 되네요. 불이 꺼진 상태에서 가까이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겠죠. 불을 켜고 보면 이런 모양이고요. 밑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겠죠.
조금 아쉬운 건 이렇게 아래서 보면 괜찮은데 제 눈높이에서 얘를 바라보게 되면 이 호스가 이쪽 로고를 가리고 있어가지고 에브가 글자는 안 보이고 하이브리드만 보여요. 유리도 닫아주고 이렇게 테스트할 준비가 완료됐어요. 그렇다면 한국에 왔으면 국밥을 먹어야 되듯 그래픽카드를 따로 달아봤으면 이걸 해봐야겠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늘 하는 거지만 질리지가 않아요. 한번 돌려볼까요? 3D 마크 점수는 36,388점, 뭐 나머지는 관심 없고요. 그래픽 최대 온도는 51도가 나왔어요. 물론 여기 나온 51도가 그래픽카드 최대 온도라는 건 절대 믿으면 안 되고요. 제대로 된 테스트를 해보려면 그래픽카드가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인케이스 상태에서 슈퍼포지션을 돌려서 쉐이더 텍스처 둘 다 하이로 놓고 FHD, QHD, 4K 세 가지 해상도로 20분을 돌렸을 때 최대 온도와 최대 클럭을 한번 알아보죠. 슈퍼포지션 하이업을 두고 20분간 돌린 상태입니다. 기본 상태는 타겟 온도가 58도에 맞춰서 클럭이 조절돼요. 텔릿 2080 Ti와 비교해볼까요? 보시다시피 에브가 하이브리드의 능력은 엄청납니다. 80도와 58도, 무려 22도의 차이죠. 그래픽에서 발생된 열을 라디를 통해 밖으로 바로 배출하기 때문에 CPU 온도 또한 같이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 메인컴에 램 온도 센서가 없어 측정은 하지 못했지만 분명 램 온도에도 영향이 있을 거예요. 온도도 중요하지만 주목해볼 건 클럭이에요. 스펙상 펠릿은 부스트 1650, 에브가는 1635예요. 하지만 온도가 어떻게 유지되느냐에 따라 온도가 낮은 에브가 쪽이 클럭이 더 높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클럭은 곧 프레임 차이로 직결돼요. 큰 차이는 아니지만 보시다시피 스펙을 무시하고 에브가 쪽이 더 높은 프레임이 나와요. 슈퍼포지션 4K까지 60도가 넘지 않았으니 에브가 2080 Ti는 어떤 게임에서도 60도가 넘지 않을 거예요. 바로 이거죠. 어떠한 해상도에서도 풀로드를 했을 때 인케이스 상태에서 80도가 넘지 않는 거, 전 이걸 원했어요. 그렇다면 에브가에서 제공해주는 프리시전 UT를 실행해서 온도에 충분한 여유가 있었으니까 오른쪽 위에 있는 전력 제한을 풀어주고 적용. 전력 제한을 해제하고도 최대 클럭을 유지할 수 있을지 한번 보죠. 4K에서도 58도였기에 온도 여유가 많아서 이번에는 전력 제한을 해제해봤어요. 이것 또한 65도에서 방어해줍니다. 비교를 해볼까요? 제가 며칠 동안 바꿈질에서 나온 최종 결과예요. 네, 이겁니다. 제가 원한 건 바로 이거였어요. 기본 상태는 무조건 60도가 넘지 않고 파워 리미트 해제에도 65도 선에서 방어해주고 클럭 또한 1900을 잘 방어해줘요. 일반적인 공랭 쿨러 2080 Ti 모델은 파워 리밋 해제, 인케이스 슈퍼포지션 하이어 4K 1900 클럭 유지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인케이스 슈퍼포지션 테스트가 이 정도를 방어해주니까 나머지 게임들은 그래픽카드 온도와 클럭 유지를 아예 신경 쓸 필요가 없이 즐기면 됩니다. 정말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지금 인케이스 상태에서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70도가 안 넘어요. 1900 클럭을 계속 유지해주면서요. 실내 온도는 27도. 와, 1900이 안 떨어져요. 70도를 계속 유지해주고 있고 정말 인케이스 상태에서요. 놀랍네요. 4K의 전력 제한 해제까지 하고 백플레이트 최대 온도를 측정해봤는데요. 대략 57도 정도 나오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오버클럭도 해봤는데요. 파이어 스트라이크 4만점을 넘을 수가 있었어요. 작년에 4만점은 엄청 높은 점수였는데 게시판 검색해보니까 4만점 넘으신 분들이 많아졌네요. 그래도 4만점 넘었다는 건 기분이 좋죠. 이 녀석이 제가 찾아 헤매던 그래픽카드예요. 이제는 온도 걱정, 스로틀링 걱정 전혀 없이 그냥 사용만 하면 돼요. 역시 나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 완벽해요. 이제까지 1080 Ti에서 이쪽에 있는 펠릿 2080 Ti에서 이쪽에 있는 에브가 2080 Ti 하이브리드로 바뀌는 과정을 봤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만의 기준이 있어요. 이 녀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족을 하지 못했던 건 제 기준에 맞지 않아서겠죠. 국내 사이트에서 4K 해상도에서 제대로 된 온도 벤치만 있었어도 제가 그래픽카드를 고르는데 이렇게 어려움은 없었을 거예요. 해상도별 최대 온도, 최고 클럭, 그 벤치가 어느 사이트에도 없는 게 너무나 아쉬워요. 사람들이 벤치 사이트를 보는 이유가 내가 어떤 제품을 사기 전에 그 정보를 미리 알기 위해서 보는 거죠. 일반 사용자한테도 도움이 되고 고급 사용자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제대로 된 온도 벤치가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절대 2080 Ti가 두 개 생겨서 벤치 사이트 탓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요. 뭐 살면서 이런저런 고생을 하게 되지만 모든 고생에는 교훈도 따르는 법이죠. 아마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리죠. 오늘의 교훈, 한방에 좋은 걸 사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한테 맞는 그래픽카드를 찾았으니까 이제는 드디어 제가 기다리던 DLC를 한번 해볼까요? 이날을 위해서 미리 결제해놨어요. 들어가서 드디어 실행이 되네요. 이거는 특별히 데모까지 봐주죠. 기대가 돼요. 저와 함께 감상해보죠. 오, 쟤네들은 로봇인가?
움직인다. 부딪혔다. 저거 산재 처리 안 되나? 오, 뭔가 열리고. 갈락스? 오, 미러볼들이 3개나 있네? 오, 이게 레이트레이싱. 근데 무슨 알루미늄 호일 같은데? 반짝반짝하네. 광내는데 힘들었겠다. 와우, 레이트레이싱. 그냥 알루미늄 호일을 붙여놓은 그런 느낌? 종이를 누가 저렇게 많이 붙여놨어? 로봇들이 눈이 다 빨간데 보통 영화 보면 빨간색 눈 가진 로봇들이 범인이던데? 나쁜 녀석들. 오, 빨간 눈 쳐다본다. 왜 로봇들이 다 가만히 있지? 호일 비행기가 착륙하고 누가 내리나? 오, 여자 조종사네? 혼자 여기로 다니, 강한 여성. 와, 저렇게 혼자 서 있으면 겁나겠다. 오, 물이, 이것도 레이트레이싱인가? 그냥 수은 같은데? 수은 몸에 닿으면 건강에 안 좋고, 어찌 움직인다. 오. 오빠, 내가 이 빨간색 눈은 나쁜 놈들이라니까? 뭐야, 끝이야? 꼭 3D 마크는 재밌으려면 끝나더라. 조금 허무하기도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겠죠. 다 이루고 나면 허무해지는 거죠. 지가봐, 미안. 내가 이걸 어떻게든 사고 싶어서. 괜찮아, 이 녀석으로 얼른 갚아줄게. 아, 50만원. 50만원? 50만원어치 국밥을 먹으면